정도가 늦어져서요. 저희가 오늘 설명회가 지금 11시부터 밤 10시까지 7번을 이렇게 해야 돼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축약될 것이고 핵심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한국학원의 대표 구기영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서둘러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세게 치시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회가 세종 국제고 예비고일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인데요. 저희가 사실 설명회를 이렇게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7건의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를 갔는데 저희는 그동안 한 3, 4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입시 전략 정보에 관련해서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이하는 이제 요즘 저 고교 학점제라든가 또는 앞으로 스카이 의치안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심으로는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내용을 담고요. 학기 초에는 저희들이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이런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초에 저희들이 이제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 또는 생기부 어떤 작성에 대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주고는 그런 설명회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설명회가 결국은 입시 전략이나 정보가 입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인사를 오래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이후 순서는 대입 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국어, 영어, 수화, 과학 선생님 오늘 참여 못합니다. 그래서 국영수 중심으로 이렇게 각 교과별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진행해드리고, 세종시 입시 환경의 변화 이 부분은 그냥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째 이제 대입 제도 분석에 대해서 우리 조순국 강남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 협에서 국어과 원장님을 이렇게 맡고 계시는 조순국 원장님 모시고 듣도록 할 것입니다. 자, 조순국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남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순국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오늘 주는 과목별 학습 방법이 주가 되니까 저는 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1시간 반 설명이 엄청나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1시간 반은 해야 돼요. 그런데 한 15분 안에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이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자,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방식이요.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수시는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인데 전부 제외할게요. 논술은 1학년 학생들한테 해당 사항 없고, 그 다음에 실기도 예체능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 학생부 전형이 이제 수시 전형의 전부인데 두 가지로 나눠지죠. 교과와 학종이라고 불리는 종합 전형. 교과는요, 말 그대로 교과, 내신입니다. 내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에요. 3학년 2학기는 반영이 안 되죠. 어차피 현재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은 재수가 안 되는 학년이잖아요. 마지막 학년이에요. 현 입시체제에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현재 중3 올라가는 학생들하고 고1로 올라가는 학생들 입시체제가 완전 극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따라서 현행 입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데, 자, 수시에서 이 교과는요, 말 그대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총 10번의 시험이겠죠. 1학년 때 1학기, 2학기 두 번씩, 2학년 때 1학기, 2학기 두 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총 10번의 시험을 보고 평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점이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꿈꾸는 대학들 그 대학은 어느 정도의 평점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2.5 이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아이가 딱 2.5다. 그러면 이제 뭐 숭실대, 세종대 이런 정도 라인이고요. 뭐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뭐 경희대 그러면 2.2 정도는 나와야 되고요. 연구대라면 1점대 후반까지 나와야 되고요. 1.5 이내에 있다. 최고의 극강의 성적이겠죠. 내신이 그러면 의대가 되는 거고요.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최소한 서울권이라면 2.5 이내에 있어야 된다. 2.5가 만들어지려면 1학년 때 모든 시험에서요. 절반은 2등급, 절반은 3등급. 모든 과목이요. 예, 그럼 2.5가 나오겠죠. 근데 3등급이 조금 더 적고 2등급이 좀 많다. 그럼 2점대 초반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2등급이라는 게 퍼센트율이니까 11%거든요. 국제 보니까 100명이라면 4등까지가 1등급. 그러니까 11%니까 5등부터 11등까지 2등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시험 제일 중요한 게 첫 시험인데 첫 시험에서 최소한 전교 11등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국제고라도 만약에 내신이 4점대 밖으로 넘어간다, 5점대 밖이다 있겠죠.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율이니까. 그러면 답이 없죠. 국제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어떻게든 이번 첫 시험에서 무조건 망했다라고 해도 23% 안에 있는 3등급 안에는 있어야죠. 그래야 1학기 기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2학기도 한번 노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땡겨 와야 되겠죠. 안쪽으로. 근데 첫 시험부터 4가 나왔다. 그러면 첫 시험부터 4 나오는 순간 이미 뒤에는요 만회하기가 거의 불가. 다른 애들은 공부 안 하겠어요? 내 앞에 있는 애들도 다 열심히 또 공부하겠죠. 평행이에요, 평행. 그러면 4를 벗어나면 이제 만회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느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번 첫 시험에서 어떻게든 양보해서 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2.5 이내에 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데 만만치 않죠. 제 학생들의 약 절반 이상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워낙 어려웠으니까요. 극강의 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너무 많죠. 그 학생들이 다 정시로 2월 돼가지고 이제 올해 재수생이 넘쳐납니다. 작년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수능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수능 최저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주요 대학들은. 물론 수능 최저가 다 똑같지 않죠. 학교마다 수능 최저, 요구하는 수능 최저가 다른데 높은 대학일수록 당연히 수능 최저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고는 이걸 굉장히 노려볼만 하죠. 학종이죠. 학종. 그래서 국제고 가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면 국제고를 갈 이유가 없죠. 내신 따려고 내신에 유리해서 국제고를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예. 자, 그런데 종합에서 역시 교과 중요합니다. 단 요 교과 전형보다 학종은요. 교과가 조금 낮아도 되죠. 인정해 주니까요. 몰래 인정해 주죠. 대학에서. 예. 공개를 안 해버리니까 이건 공개를 해요. 교과는요. 근데 학종은 모든 대학이 공개를 안 합니다.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 근데 이 교과는 대략 3.0 근처에만 있어도 국제고라면 가능합니다. 예. 주요 대학에 지원이 되죠. 그러니까 3등급 정도면 된다. 물론 3점대 초반까지도 돼요. 근데 3점 중반 후반 가면 국제고라고 하든 안 되는 거죠. 학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점대 안에 살짝 안에 있든 살짝 밖에 있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2.5가 돼야 되는데 2.5 이내야 되는데 여기는 3.0을 벗어나도 상관이 없다면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건 비교과죠. 생기부입니다. 생기부. 근데 생기부가 싹 다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모든 요소가 다 폐지해요. 아마 이따 제가 시간상 또 설명하기 그런데 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아실 텐데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하물며 학종은요. 학교 이름도 빠져요. 어느 학교 출신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생급에 기재가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입학사정관들이 학종에 지원한 학생들 변별해야 되는데 학교 이름이 빠진다 한들 모를까요? 무조건 알게 됩니다. 다 압니다. 단지 이게 세종 국제고다라는 건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 학생은 국제고 학생입니다. 어느 국제고냐는 모르겠지만 그죠? 얘는 자사고구나, 얘는 외고구나, 과고구나 다 알죠. 일반고구나. 어느 일반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고 학생입니다.
전부 다 알죠. 그건 감안합니다. 그 감안하기 때문에 조금 낮아도 상관없죠. 단지 그럼 이것만 낮다고 다 되느냐? 국제공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죠. 생기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자 그러면 모든 게 폐지된 상태에서 이 생기부 남은 게 너무 빠른가요? 말이? 네. 자 세트 하나 남았습니다. 세트. 4분 더 드릴 테니까요. 네. 4분씩 늦출 테니까 그렇게 자, 하세요. 요 비교과가 생기부인데 세트 하나 남았어요. 모든 요소가 다 4분씩 늦춰요. 다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요 학종에서 입학 사정관들이 볼 요소가 넘쳐났어요. 볼 게 너무 많았죠. 몇 개만 봐도 학생들 변별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변별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세특밖에 없습니다. 자, 이 세특도 설명하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모든 과목 선생님입니다. 따라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업 태도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예의도 있어야 되고 그건 기본이고요. 수행 평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 평가 역시 자신의 대학 희망하는 전공과 매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매치를. 내가 기계공학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생기부 자체도 세특도 그쪽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국어도 맞춰야 돼요. 다. 영어도 맞춰야 되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선생님들이 알려줘요. 알려주고 그게 장점이에요. 생기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럼 모든 학생이 100명 학생이 다 생기부를 그렇게 열심히 다 작성할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매우 힘듭니다. 지금 국제고 애들 수행평가할 때 그 기간에 보면 잠 못 자요. 잠 못 잡니다. 걔네들 그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대충 인터넷 찾아가지고 끌적거려서 내봤자 좋은 생기부 나올 수 없어요. 선생님들 다 알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그 생기부도 이 세트 생기부도 무조건 자신의 전공하고 자꾸 매치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 방법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번에 그 수행평가를 제 전공, 그러니까 전공이 좀 나와줘야 되죠. 자기 희망하는 전공들이 몇 가지가 나와야 돼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크게 놓으면 됩니다. 생명공학이면 생명공학 쪽에, 기계 쪽이다, 컴퓨터 쪽이다, 그쪽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맞추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수행평가를 좀 진행하면 될까요? 라고 자꾸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걸 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이 학생은 정말 관심이 있구나. 자꾸 찾아보면 귀찮아하지 않아요. 관심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것도 매력이에요. 그게 훨씬 더 자기를 조금 내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자꾸 물어보면서 전공에 자기가 희망하고자 하는 전공에 자꾸 세특을 맞춰주면 좋습니다. 근데 전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수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요 내신 엄청나게 열심히 하죠. 거기에 수행평가 기간에는 날새부터 수행평가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버텨오는 겁니다. 그래야 국제고를 간 이유가 되는 거고 그게 국제고의 목적이죠. 그게 아니라면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의미가 없고요. 정시 있죠. 수능 최저 이것도 맞춰야 되고요. 교과랍이요. 자, 학종도요. 물론 일부 학교만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요. 서울권에 있는 딱 4개 학교가 있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종에도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왜요? 자, 그런데 정시 있죠. 정시는 수능만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딱 수능. 물론 서울대와 고려대는 이 정시 전형에서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말해서 서울대와 고대는 정시 전형에서 학교생활 등한시하는 학생들은 지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원하지 마라. 또 어차피 국제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고등학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과거든 자사고든 일반고든 수능을 준비해 주진 않아요. 절대로 수능을 준비해 주진 않습니다. 근데 이 정시 전형은 무조건 핵심이 수능이죠. 수능. 그런데 서울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너 수능 이 점수가 굉장히 좋긴 좋은데 그러면 모든 고등학교는 어차피 수능을 준비해 주지 않는데 너는 수능만 준비한 거 아니냐? 그럼 학교생활 제대로 안 했을 거 아니냐?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하고 고대는요 성적이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 지원하면 안 돼요.
정시에 올인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요 무조건 상관이 없습니다. 전교 꼴찌도 수능만 잘 보면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이 수능이 국어하고 수학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그래도 주위에서 수시와 정시는 여기저기서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자세히는 아닐지언정. 자, 근데 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선택 과목이 국어는 화작과 언매, 이거 문법입니다. 문법. 자, 그 다음에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 이렇게 선택 과목이 존재하죠. 근데 용어 자체가 선택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 주요 대학에서는요, 국어에서는 언매,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미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그냥 정리해드리면 서울권을 나는 무조건 가야 되겠다. 부모님들이 희망하는 것도 다 서울권이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도 주요 대학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6개 대학. 거기가 목표다라고 한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겁니다. 필수. 화작을 선택해서 또는 확통을 선택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매우 힘든 겁니다. 불가능하진 않죠. 불가능에 가까울 뿐이죠. 자, 그러면 이 현실을 보면 수학으로 볼게요. 자,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험생이 월등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 자, 그러면 이 절반 이상의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을 보세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20만 명이 활동을 선택했어요. 그럼 20만 명, 거의 절반인데 그 절반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2등급이라도 가져가야죠. 2등급도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13%밖에 안 됩니다. 근데 38%밖에 안 되는 미적 선택자가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은 87%, 2등급은요 75%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1, 2등급을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난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점수라는 건 원점수 100점 다 100점이잖아요. 자, 100점이라는 그 원점수는요 수능 성적표에 기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공통 과목이 있겠죠. 수원, 수투가 수학은 공통 과목이에요. 근데 이 공통 과목에서 A는 80점을 받았고요. B도 80점을 받았네요. 선택 과목을 했는데 선택 과목에서 10점을 받았고요. B도 10점이에요. 원점수는 90 같죠. 똑같습니다. 원점수는. 근데 이 원점수 90은 수능 성적표에 기재가 안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요 A 학생은요 선택 과목으로 미적을 선택했고요. 이 학생은 10점을 받았는데 확통을 선택해서 10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원점수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표준 점수 100분위로 바뀌죠. 바뀌면 당연히 미적을 선택한 A 학생이요 표점이 많이 높습니다. 표점이 1점만 차이라도 그 그룹들, 학교 그룹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점 1, 2점으로 학교의 레벨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적을 선택하죠.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미적을 선택하고 있어요. 예외가 존재하지 않아요. 의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은요. 그리고 아예 대학에서요 이공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꽤 많은 학교가 아예 미적 또는 기하를 아예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다죠. 없다. 문과는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과계에는 전부 다 허용됩니다. 확통이든 미적이든 제한을 두지 않아요. 단지 제한을 안 둘 뿐이지 차이는 크죠. 굉장히 큰 겁니다. 따라서 미적을 선택해야 돼요. 기하 선택한 학생들은 갈수록 더 줄고 있어요. 더 줍니다. 거의 선택 안 하죠. 기하는. 기하가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네. 근데 굳이 기하를 선택할 이유가 없죠. 대학들은요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학생들만 지원을 하라라고 하거든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확통은 지원할 수 없다라고 아예 막아버리는 학교들도 많아요. 이공대 같은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법, 화작, 난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아마 이 학생은 윤슬이는
요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문법과 화작의 그 난이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심각하죠? 72%의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하고요. 수험생 전체입니다. 28%, 100명이라면 72명이 언매, 화작, 28명만 문법을 선택하죠. 거의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학생들 중에 1등급을 가져간 비율이요. 70%, 절반 이상이에요. 1, 2등급이. 그러면 왜 이런 걸 학생들이 몰라서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학생들은요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고3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전교 꼴찌도 알 수 있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못하겠다는 거죠. 어려워서 못하겠다. 선택 못하겠다. 그러면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고 선택을 안 하겠다 하는 순간 서울권은 포기가 되는 거죠. 거의 포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거기다가 왜 이렇게 국어는 또 문법 선택자가 월등히 적냐? 월등히 적냐? 1학년 때 이미 포기입니다. 포기요. 이따 국어 선생님이 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조건 1학년 때 1학년 말이 딱 끝나는 순간 문법은 내가 할 영역이 아니야. 왜? 1학년 때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모든 문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마 국제고의 국어에서 문법이요. 아마 미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것만 시험 범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더 많은데 문법이 사람을 잡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일반고에는요. 1학년 다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자체를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는 순간 서울은 이제 끝난 거예요. 수능에서 좋은 정시로도 이거 선택 안 했으니까 좋은 성적 나올 리가 없고요. 또 이거 선택 안 했다는 건 교과 성적이 좋지 않을 거라니까 무조건 서울권 안 되는 겁니다. 문법을 잡고 가야 돼요. 자, 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더 많은 것들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 특히 내신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셔야 되지만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쪽에 국제고라면 제가 일반고라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국제고라면 내신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요. 뭐 국제고인데 내신 무시하고 생기부만 세특만 막 무조건 채우겠다. 인정 안 합니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내신도 가져오라는 거죠. 이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국제고 감안해 줄게. 일반고라면 택도 없지만 그래도 국제고니까 감안을 해줄게 라고 하는 성적대가 그래도 3등급 초반대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맞아줘야 되죠. 그래야 그 개고생에서 생기부를 만들어 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궁금한 점은 빨리 학원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1대1로 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좀 도움들이 되세요?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가 11시부터 해서 밤 10시 반까지 7개 학교를 좀 설명을 해야 돼서 아주 핵심 중심으로 축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오셔서 교과별로 말씀을 하실 때도 좀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사실 입시 제도만 해도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설명에서 사실상 불가하고요. 저희가 입시 전략 연구소가 상설돼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은 별지에 상담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작성하셔서 이따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개별 상담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러면 국제고 수학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저희가 수학은 사실상 영어하고 국어는 국제고 담당 반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따로 있고 반이 따로 있어요. 근데 수학은 학교를 통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대신 그레이드별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수학은 굳이 학교별로 나눠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드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영어하고 국어는 국제고반이 별도로 담당 선생님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 우리 전현철 선생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수학과 전현철입니다. 이제
작년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거기 한 장 이제 뒤쪽을 보시면은 제가 모든 문제를 한번 뭐 보시라고 다 넣기는 다 넣어놨거든요. 문제를 20문제를 전부 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보면은 객관식이 17문항 나왔고 서술형이 이제 3문항 나왔는데 항상 매년 똑같아요. 국제고는. 그러니까 서술형 딱 3문항에서 20점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은 17문항에서 80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18번 서술형에 있는 18번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 확인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쉬운 문제 위주로 근데 개념을 알아야지 이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7번하고 19번부터 20번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세종국제고의 특징을 보면은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다 변형해서 100%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별로 없어서 난이도는 한 60점대로 나오는 뭐 평범한 수준?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기말 때 더 어려워지고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수학 같은 경우는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꾸준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국제고는 수학에 그렇게 부담을 별로 안 주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른 영어나 뭐 국어에서는 뭐 어려울지 몰라도 수학은 이렇게 좀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문제를 좀 보시면 1번부터 이제 4번 그 다음에 10번까지는 객관식 문제인데 그냥 교과서 문제들이에요. 여기 뭐 학생들 보면 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다 교과서 개념 위주의 문제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18번도 연립방정식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다 하면은 이게 지금 11문제가 되겠는데 이게 맞춰봤자 48점밖에 이게 안 되거든요. 배점이.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뒤쪽에 있는 게 52점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말 그대로 개념 공부만 좀 철저히 해주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좀 많이 문제를 풀어주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평소에는 다 맞출 수 있다 그래도 애들이 막 제한된 시간 내에서 풀다 보면 막 긴장하고 그러니까 한번 삐끗하게 되면은 그 뒤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배분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되겠죠.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어려우니까 뭐 어렵지는 않아도 계산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꼭 맞춰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그냥 48점은 따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쪽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여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한번 뭐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근데 보면은 딱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이라면 이거는 다 어디선가는 다 봤 듯한 다 본 문제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다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 세종국제고는 무조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뭐 자이스토리나 뭐 다른 문제집 고쟁이나 좀 어려운 블랙라벨 같은 거 그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자이스토리 모의고사 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똑같이는 다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요 모양 그림만 내고 문제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이거 나 본 거야 했는데 이렇게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그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될지도 좀 생각을 해서 근데 대부분 숫자를 바꾸거나 하는데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거는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 뭐 한두 개 정도 이제 그것만 그렇게 하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은 근데 보면 대부분 다 100%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처럼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데 변형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모의고사 문제만 다 띵 외우고 그거 한 3번 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학생들이 답만 기억하지. 그러니까 답만 기억하는 풀이가 아니고 변형이 어떻게 될 건지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봐야 되고 근데 이제 얘가 이 학교가
학교 프린트를 주는데 거기에 프린트 문제가 다 모의고사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한 단원에 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뭐를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일단 다 풀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평소에는 다 모의고사 자유투를 풀어놓고 학교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만 요걸 이제 풀어야지.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 학교는 여기서 다 나온대 해서 이것만 하면은 점수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못된 게 평소에 다른 것들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학교 프린트를 봐야지 어떻게 변형이 될지도 생각할 수 있고 하는데 평소에는 공부 안 하다가 꼭 시험 기간 되면은 요거 들고 와서 그냥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된대요 하고 이걸 하는데 그럼 절대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점수 나온 학생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계산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변형 문제를 풀어볼 때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해하면서 꼭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공부를 평소에 이제 어떻게 해놔야 되냐? 일단 수학 공부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제일 중요한데 이제 개념들의 축적이니까 새 단원을 공부할 때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항상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저는 애들한테 개념은 한 10분 정도 공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그냥 그 단원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부터 쫙 해야 되겠죠. 좋으면은 될 수 있으면 중학교 때 거부터 쭉 하는 게 좋은데 그럴 순 없으니까 이 고등수학 상하가 지금 이 내신에서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수원 수투로 올라가게 되면 고등수학 상하는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애들이 고등수학 상하는 수능에 안 들어가잖아요. 범위가. 그럼 아예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수원 수투 공부를 할 때 고등수학 상하를 몰라서 틀리는 놈들이 많아요. 수원 수투 나는 개념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건 그건 고등수학 상하가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거니까 꼭 1학년 때 고등수학 상하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개념을 좀 열심히 항상 수업 공부하기 전에 꼭 몇 분씩 꼭 보는 버릇을 좀 들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개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죠. 제일 좋은 거는 개념 노트 정리하는 거하고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것만큼 효과가 있는 게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릇을 들일 때 개념 노트 정리하는 거하고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것들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종국제고가 학교 뭐 행사나 일정이나 수행평가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기숙사를 나올 수가 없잖아요. 기숙사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니까 제가 이제 관리교사가 세종국제고거든요. 조교가. 그래서 그 학생한테 선생님 여기 들어가는데 뭐 후배들한테 뭐 전해줄 말 없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꼭 선행은 꼭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행을 안 하고 갔더니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서 수학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대요. 그러면은 최소한 방학 때나 한 학기 정도 아니면 2학기 정도의 선행은 꼭 하고 나서 와야지 학기 중에 공부를 하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선행 뭐 의미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냥 갔는데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수학 공부를 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후배들한테 그 말은 꼭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뭐 한 달 지났지만 이제 방학 한 달 남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학 잘 들으셨어요? 국제고가 수학이 좀 약하잖아요. 학생들이 문과 성향이 강하고 해서 수학이 약한데 결국 변별은 수학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선행은 저희는 이제 상담을 하니까 많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좀 접하게 되죠. 근데 그건 선행이 필수다. 그래서 뭐 물론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선행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선행의 정도는 심화 정도까지는 준심화 정도까지는 해놔야 된다. 이렇게 그냥 개념만 해가지고 가기에는 좀 약하다. 자, 이어서 이제 영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영어 선생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세요? 네. 이제 영어 선생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박태양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종국제고 12기 신입생 설명회를 맡은 박태양 강사입니다. 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지문 분석이나 문제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또 곧잘 잘해서 야간 스터디에 이원주 선생님과 강민철 선생님 연구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강남한국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입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요. 세종국제고 내신의 출제 경향, 그리고 그에 따른 시험 전략, 그리고 그에 따른 시험 대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영일지 추론 문제를 볼 건데요. 이게 본문이고 여기가 영어 선지입니다. 네. 이 본문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도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영어 선지인데요. 이 영어 선지 해석해 보면 세종국제고 아이들이 잘하기 때문에 별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 단어 수는 최소 10개, 많으면 30개. 그래서 평균적으로 20개 정도 되는데요. 문제 하나만 봤을 때는 세종국제고 아이들이 잘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일반고는 시험지가 5쪽에서 6쪽인데 국제고는 시험지가 12쪽이에요. 즉, 그 말은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시험지 양이. 그래서 아무리 영어 실력이 좋아도 시간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변형 문제를 통해서 긴 영어 선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비가 안 한 상태로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 내용이 낯선 영어 문장으로 나와도 빠르게 지문 내용이 활성화되도록 평소에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변형 문제를 통해서 긴 영어 선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지문, 왜냐하면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몰라요. 거의 모의고사 지문으로 치면 80개 정도가 되는 지문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어떤 문장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시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영어 선지가 나와도 좀 빠르게 스무스하게 대처가 가능하려면 시험 범위 모든 지문에 대해서 영영 선지 및 문제를 풀고 그걸로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빈칸 선지 추론인데요. 네, 난이도는 그렇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본문이고요. 이게 빈칸이고, 그다음에 이게 영어 선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있는 게 원문입니다. 원래 문장. 그럼 원래 문장과 똑같은 영어 선지가 있나요? 네, 없죠. 네.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변형돼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암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해결책은 빈칸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에 대해서 재진술한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서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지문을 많이 읽고 평소에 문제를 많이 풀어서 지문의 내용이 활성화된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내가 이거 봤었어. 바로바로 나오게.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시험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네. 그다음에 빈칸 선지 영장 문제인데요. 네, 그전 문제는 선지가 빈칸 문제이긴 한데 선지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빈칸 문제이긴 하지만 선지가 주어지지 않고 영작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빈칸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단어밖에 안 됩니다. imitate reality 원문은. 근데 변형하는 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단어를 가지고 학생들이 그날 스스로 영작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스스로 영작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방법이 없고 빈칸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에 대해서 재진수나 영작 문제를 많이 풀어서 아 이거 빈칸 뚫리면 난 이 정도로 쓸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제 영작 문제인데요. 방금은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영작하는 건데 이거는 이 글의 주제를 그냥 영작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반고와 달리 일반고는 여기 단어나 해석을 줘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주제 알지? 주제 니네가 영작해.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시험 범위 모든 지문에 대한 주제를 이미 영작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가서 이거 읽고 이거 주제가 뭐였지? 아 맞다 이거 주제 이거였지? 한번 영작해 볼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냥 모든 지문에 대해서 나 이 지문 나오면 이 주제 쓸 거야. 그래서 영작하는 문장을 자기가 들고 그냥 그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나오면 바로 이 문장 쓸게. 네. 그리고 마지막 밑줄 없는 어법 문제인데요. 특히 세종국제고에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온 학생들은 문제 풀이나 혹은 영작 이런 건 잘 풀어요. 근데 이제 어법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세종국제고 어법 문제고요.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에는 밑줄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 이 단어 어법에 맞아 틀려 이렇게 이 5개만 보면 되는데 세종국제고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여기 틀린 거 2개 찾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일반고 내신입니다. 일반고 내신 문제에서도 문장이 밑줄을 긋긴 하는데 야 너 이 문장만 봐. 이 문장 맞아 틀려 이 문장 맞아 틀려 이렇게 되는데 세종국제고는 야 그냥 찾아 2개 찾아 이렇게 됩니다. 좀 약간 좀 너무하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능이나 일반고 내신과는 달리 밑줄 조작 없이 그냥 어법상 틀린 부분 찾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법 개념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리 및 숙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개념을 안다고 해서 애들이 틀린 지점이 바로 어딘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절차. 동사 2개네? 근데 동사 2개가 콤마로 연결됐네? 그럼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식으로 따닥따닥 되게. 그래서 문제풀이 절차를 기출과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영어 선지가 나옵니다. 영어 선지가 나오는데 세종국제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시험 범위 모든 지문에 대해서 영어 선지 변형 문제를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날 가서 다 읽고 있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은 시험 범위가 있어서 낯선 글을 정확하게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를 통해서 그날 가서 이게 읽는 게 아니라 구조도를 통해서 이 지문에는 A라는 내용, B라는 내용, C라는 내용이 있지. 그 중에서 C라는 내용이 주제야. 이것까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지문을 요약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날 가서 읽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밑줄도 없는 어법 문제가 나오니까 어법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숙달은 당연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많이 하면서 이럴 때는 이거, 이럴 때는 이거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스스로 영작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험 범위 모든 지문에 대해서 주제문을 미리 그냥 이 지문 나오면 이거 쓸 거야 라고 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영작에 대한 첨삭을 받으셔야 돼요. 첨삭을. 그래서 세종국제고의 시험 범위는 일반고의 4-5배 물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안 되면 시험 기간 내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되는데 돼도 일반고의 시험 기간에 5주로는 대비가 불가능한 시험 범위예요.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학기 시작하고 3월 달부터 바로 매주마다 학교 선생님께서 스프린트를 나눠주세요. 그럼 그 나눠주신 그게 다 시험 범위거든요. 그 시험 범위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변형 문제를 계속 풀어서 그 내용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고와 달리 국제고는 그냥 매일매일이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해결책은 2가지인데요. 2가지. 매주마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나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제 명령선지 변형 문제, 빈칸 맥락상 어휘 문제, 어휘 변형 문제, 밑줄 없는 어법 문제, 주어진 단어 없이 수로 영작하는 문제 그걸 꾸준히 하면서 계속 풀려나가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바랄 게 뭐냐면 다른 문제집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세종국제고 기출에 맞게 제가 다 변형해서 필요한 문제들 다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수동적인 단어 테스트, 일반적인 학원에 가시면 수동적인 단어 테스트를 보는데 뭐 수열 듣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전혀 소용이 없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스로 영단어를 꺼내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면 난 이런 영단어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를 보고, 한글을 보고 내가 영어를 쓰는 훈련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1대1 대응, 수열 듣다 이렇게 단순한 1대1 대응이 아닌 표현 속에서 영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덩어리로. 그다음에 한 번 보고 까먹는 것이 아니고 누적 복습을 통해서 단순한 암기를 넘어서 익숙함의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F라면 사과라고 말하기도 귀찮잖아요. 그 정도의 단어 수준까지 되어야 됩니다. 거의 고1 수준의 단어들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어법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숙달이 필요하고요. 고등 어법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7점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및 요약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숙달하셔야 됩니다. 어법 개념을. 그다음에 수동적으로 보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개념을 스스로 백지복습 해보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 배우고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누적 반복해서 이것도 익숙함의 경지로 가야 됩니다.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그리고 관리 및 클리닉인데요. 아이들이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오기 때문에 애들이 숙제를 몰아서 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한테 카톡으로 과제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몰아서 하면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평일과 주말에 시간 될 때 세종국제공원 주말이겠죠. 그래서 주당 단어 400개, 많으면 800개, 뭐 애들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애들이 잘 듣고 있나 피드백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아이들의 상태 확인 후 학부모님께 문자로 결과 전송 및 피드백 해드립니다. 이건 학생들의 후기인데요. 브로셔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뭐 시간 되실 때 보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설명회를 듣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인생을 걸고 보는 시험에 투머치 너무 과한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자료와 방법, 전략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세종국제고에 맞는 내신 전략 강남한국학원에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잘 들으셨어요? 국제고는 이제 영어가 사실 자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는 뭐냐면 다 잘하잖아요.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거죠. 그죠? 잘 본 것 같은데 등급이 막 어느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호흡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자주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은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 그런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3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논술 전형, 우리가 이제 전형 중에 우리가 세종에 와서 느끼는 거가 논술 전형을 굉장히 그건 전형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수도권에서는 논술이라는 전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대학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인문 논술도 하나의 그런 전형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어머니들이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또 그걸 위해서 다른 공부를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나 보완 중에 하나라, 보완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자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입시 전략과 정보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회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역시 입시는 전략과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나 공부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과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세종에 2017년도 12월 28일 날 와서 개강을 했는데 와보니
이런 정보와 전략에 대한 중요성도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고 설령 안다손 치더라도 그런 정보를 접할 인프라가 너무 약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인프라 개선에 또는 이런 어떤 입시 문화 개선에 우리가 한번 선도를 해보자 해서 발벗고 나섰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뭐 미숙한 게 많았고 부족한 게 많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는 설명회가 제일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강사진 자체가 이 세종에서 강의를 계속 해온 분들이 세종 실정에 맞는 설명회, 세종 실정과 입시 제도와 이런 부분을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설명회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아름동 주민자치회에서 공동으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2, 3년 전부터 저희들이 매년 9월에 첫째 주 토요일에 아름동 주민자치회 주최, 그다음에 강남 한국학원 주관으로 해서 입시 전략 설명회를 이렇게 열어보고 있습니다. 한 200여 명 정도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성황을 이루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실제 그런 성과들이 저희들이 입시 실적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만 해도 벌써 물론 세종시 전역이 지금 입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벌써 연세대 의대, 이번에도 건대 의대 이렇게 해서 의대를 연 2년간 지금 배출을 하고 있고 서울대도 의료학과, 그다음에 지구 환경공학과 이렇게 해서 서울대도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고 연대 고대도 계속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대는 수리논술로 해서 물리학과니까 기타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지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시작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부터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준비를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중학교 적어도 2학년 때부터는 물론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오시니까 미리 준비할수록 이런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다 해서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들이 저희가 수시로 여니까 그런 설명회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블로그라든가 또는 그 세종시닷컴이나 그다음에 세종망 카페 이런데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참여를 하셔서 정보를 얻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안의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국제고 국어 담당하게 된 안휘원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국어 시험의 이제 경향해서 이제 특히나 정시 관련해서 좀 경향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능에서 어려워진 것들은 대부분 독서 영역, 이제 문법 영역이었는데 작년에는 좀 독특하게 문학 영역에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도 되게 탑10 안에 대부분 독서 문제가 있었는데 문학 문제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그 수능이 어려워진 만큼 내신 선생님들은 그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를 연기할 거고 작품을 연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EBS 교재를 더 활용하실 거고 작품도 더 많이 연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수능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전체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의 내신은 어떤가라고 본다면 이제 국제고나 외고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서술형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술형은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쓰기를 강의하지도 않고 어떤 생각이나 내용을 문장 형태로 종결짓는 것 자체가 연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건 국제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조건이 까다로운 서술형 문제는 조건이 한 3개에서 4개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1, 2, 3, 4 번지라고 돼 있어도 1번 안에 세부적인 조건으로 따져보면 2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점을 맞기 위해선 조건을 8개에서 10개까지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기와 함께 제시되는 문제
그래서 이제 보기를 통해서 시를 해석하는 능력 혹은 문법에 지심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장들 혹은 보기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독해력을 항상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른 작품과 연계되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예측을 해서 연계 작품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작품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장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조건이 까다로운 서술형 문제 표현인데 보기에 조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조건에 맞춰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작가가 희망을 지니라고 말하는 근거를 보면서 찾았어야 하는데 이건 인용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것만 인용을 띡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용한 문장을 서술형 답안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까다로운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을 보면 그 과정에서 작가가 다시 지니게 되는 삶의 가치도 함께 서술하라. 근데 구체적인 어휘를 포함하라 라고 얘기되어 있으니까 추상적인 내용으로 서술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문장으로 정리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뭐 다라고 끝내는 문장 형태를 잘 만들지 못해요. 대부분 뭐뭐 했음 그와 같이 명사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우 감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 감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이들에서 겁이 날 거예요. 괜히 더 썼다가 띄어쓰기 하나 더 틀면 어떡하지? 그러면 맞게 써도 감점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평소 답안을 미리 좀 작성해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제시된 문장과 관련된 대화의 원리. 그래서 이건 교과서범인데요. 여기서도 3가지 이상의 조건이 함께 제시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 그리고 완전한 문장 형태로 서술하는 것. 이 연습을 반드시 해야 부분 점수를 놓치지 않고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서술형이 까다로우니까 저희가 대비를 하는 건 서술형 작성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제고는 자체 교재나 부교재를 나눠 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나 예전에 어떤 외부는 단편 소설집을 묶어서 아이들에게 그걸 시험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전을 찾아보면 제21회 이상문학집, 이상문학상 모음집 이런 단편 소설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토론으로 수행평가를 주고 그걸 수능 형태로 바꿔서 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고민도 하고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전화를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형은 이제 보기와 함께 제시되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8번 문제가 문법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용어인 뭐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식문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기업부터 미음까지 문장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미음 문장은 수능에서 출제됐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고1 아이들이 고3에 나오는 이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실 국제고, 외고, 특목고 학생들은 제가 내신 대비를 할 때 고1들한테도 고3 문법 문제를 풀게 시킵니다. 그 정도 대비 안 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정하게 어렵게 내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문법 범위인데 평균이 50점 밑으로 떨어지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1, 고2, 고3 이 문제까지 모두 대비해야 되고 이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들 어말어미가 무엇이고 선어말어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각각 그것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법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그리고 개념어를 학습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정주용의 시 그리고 바다라는 시 작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이 시를 해석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보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보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품과 연계지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개념어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독해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에 나오는 개념어 그리고 수능 기출에 나오는 선택지 용어들을
모두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기를 읽어내는 연습 그리고 문학 개념어와 문법 개념을 학습한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기초를 잘 다져야 국제고와 같은 어려운 시험에서 내신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기출 문제를 학습하고 함께 개념어까지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보기와 함께 제시되는 문제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서술형 5번 아까 이제 서술형 나온 것처럼 까다롭게 출제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송민곡이라는 작품과 연계를 지어서 보기에 가실이라는 작품을 내어준 거예요. 사실은 주제가 유사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이 작품 자체를 해석할 수 없으면 도무지 작성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원어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고어를 해석할 수 없거나 읽는 방법을 모른다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오전 시간에 대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15번에 보면 자, 모공가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가 출제됐냐면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다른 작가의 모공가라는 작품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두 작품을 연계짓는 건데 결국에는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시의 정서, 상황, 태도를 읽어내는 건데 여기 선택지 1번을 보면 상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의 내용적인 측면을 갖고 있죠. 자, 그다음에 2. 집안의 위태로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의 생각을 물어보고 있고 자, 외부의 적이 집안을 넘보는 상황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태도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방식 그래서 말하는 방식은 뭐고 말을 건네는 어조는 무엇인지 사실 어조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모의고사 출제 작품을 숙지하는 건 기본적인 건데 모든 작품을 당연히 숙지하고 할 수는 없겠죠. 결국엔 읽어내는 방법을 학습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고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할 거고 되게 학원을 오는 시간이 주말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카톡이나 혹은 줌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면 수업 때 수업 내용만 전달해도 빠듯한데 시험 보고 거기에 질문까지 받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자습 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활용해서 질문까지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충분히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문법 문제는 그냥 문제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통하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국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은 1등급이 목표가 아니죠. 1등급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모의고사를 먼저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적용하는 문제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 내실을 튼실히 다져놔야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아마 그 학부모님들이 학생들보다 더 긴장들이 되실 텐데 이제 뭐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학부모님들이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조급한 마음으로 밀착 관리하기보다는 텐스를 좀 넓게 치셔가지고 좀 이렇게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렇게 좀 우리 아이들이 초조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학생은 그 말에 너무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또 그것만 또 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그보다 더 앞서서 이렇게 좀 그 준비에 밀착하는 그런 어떤 학착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다 보면은 1등 마인드가 정해져 있어요. 1등 마인드. 그러니까 1등은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것은 1등 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늦춰가지 않는다 이거지.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고추 세우는 그런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해서 1등입니다가 아닙니다. 알았죠? 저는 공부 잘해서 1등이 아니라 저는 정말 1등을 하기 위한 그런 자기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수고들 하셨고요. 저 상담 신청서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 나가실 때 우리 스태프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상설 운영되는 입시전략연구소에서 개별 상담을 이렇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